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비만 뜯어먹고 중국 짝퉁 전투기로 갈아탄 충격적인 배신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려는 소식은 진짜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압도적인 이야기거든요. 대한민국이 자체 설계하고 자체 제작한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완전히 미친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과인데요. 전 세계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지금 집단으로 경악하고 있는 이 대사건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무려 1600회라는 어마어마한 횟수의 개발 시험 비행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1600번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항공업계에서 신규 전투기 개발할 때 추락사고 한두 번은 거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질 정도거든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항공산업 종주국들도 새로운 기체 만들 때마다 시제기 추락하고 조종사 순직하고 그런 참사를 겪으면서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게 항공산업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극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진짜 인류 항공 역사를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든 초특급 쾌거라는 거죠.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2021년에 첫 시제기를 세상에 공개한 이후로 약 4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600여 차례의 비행, 테스트와 13,000여 개에 달하는 극악무도하게 까다로운 시험 항목들을 전부 다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드디어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게 정식으로 인도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첨단 전투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완성돼서 우리 영공을 수호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에서 무사고 달성이라는 건 진짜 기적 그 자체예요. 전투기라는 게 뭡니까? 하늘을 음속으로 가르며 날아다니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잖아요. 수만 개의 정밀 부품들이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 극한의 기계장치거든요. 초음속 돌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파랑 진동을 견뎌내야 하고 기체가 찢어지거나 제어 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항공산업의 현실인데 우리 보라매는 음속 돌파는 물론이고 야간 비행이랑 공중급유 그리고 실전 무장분리 시험까지 모든 지옥 난이도 코스를 완벽하게 클리어했다는 겁니다. 이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정상급 반열에 올라섰다는 걸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요. 외신들이 한국은 이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는 게 결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과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연구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쏟아부은 피땀 눈물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젊음을 이 프로젝트에 바쳤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예요.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풍동 실험하고 재료 시험하고 전자전 시스템 구축하고 비행 제어 알고리즘 최적화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지금의 무사고 완주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부신 보라매의 날갯짓에 똥물을 끼얹는 파렴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지금 KF-21 양산 개시 소식이 터지자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먼저 도입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필리핀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라매 구매 의사를 표명하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공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KF-21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 필리핀 법규상으로는 실전 배치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무기체계를 대량 구매하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필리핀 정부가 그런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입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뢰의 힘이에요.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실전 운용하면서 한국제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체험했거든요. 한국산은 무조건 믿고 쓴다는 확고한 믿음이 법률 개정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진 거죠.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랑 체결한 FA-50 성능 개량 계약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필리핀 하늘을 지키는 주력 기종을 전부 한국산으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뒤통수를 후려칠 때 필리핀은 우리한테 자국의 안보를 전부 맡기겠다는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인 조나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필리핀보다 먼저 계약해서 KF-21 블록2 16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에 48대 구매를 약속했었는데 실제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대폭 축소 조정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전력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KF-21 블록1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블록2도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공대지 미사일이 본격 탑재되는 블록2 버전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블록2에는 제이담 레이저 유도 폭탄이랑 타우러스, KGGB 같은 실전 검증 완료된 공대지 무장 체계가 완전히 통합될 예정이거든요. 특히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 한국산 KGGB 유도 폭탄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GGB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 유도 폭탄 시스템인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의 재래식 폭탄을 정밀 유도 무기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주는 혁신적인 무기 체계라는 겁니다. 이미 실전에서 그 파괴력과 정확도가 완벽하게 입증됐기 때문에 KF-21 블록2에 장착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보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처음 공동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분의 20%를 책임지겠다며 온갖 거창한 약속은 다 했던 놈들이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의 KF-21 협상은 분담금, 문제랑 기술 유출 논란 때문에 한동안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3년 말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고 금액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뻔뻔하게 요청했어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하면서 먹튀 우려가 심각하게 불거진 거죠. 여기에 협상 기간 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핵심 기술 정보를 몰래 빼돌리려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터졌습니다. 우리 정부랑 한국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노릇이죠. 근데 이 파렴치한 작자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로는 훨씬 더 음흉한 짓거리를 꾸미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최근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입니다.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낸다고 온갖 핑계를 늘어놓던 인도네시아가 뒤에서는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합작해서 만든 JF-17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언론은 JF-17의 가성비에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넘어갔다면서 우리를 비웃듯이 보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작년 10월에도 중국산 J-10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는 추가 정보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한테서는 첨단 핵심 기술을 헐값에 빼먹고 부족한 전력은 중국산 저가 전투기로 때우겠다는 완전히 이기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위기 타령은 그냥 핑계였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온다는 건 군사 체계 전체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의미거든요. 장기적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은 완전히 끝장나는 길이죠. 게다가 KF-21과 JF-17은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푼돈 아끼려다가 국가 안보랑 항공산업의 미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을 완전히 초과했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를 프로젝트에서 퇴출시켜라. 기술 유출부터 원천 차단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예의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파트너한테 줄 선물은 없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대폭 축소로 인해서 공동개발국 지위에서 사실상 내려왔어요. 분담금을 1조 원 넘게 깎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도 기술은 원래대로 전부 다 내놔라며 뻔뻔함의 끝판왕을 보여줬죠.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답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돈 안 내면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박탈당하는 것이 세상의 냉엄한 이치거든요.
정부는 원래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기로 계획됐던 시제 5호기의 인도 계획을 즉각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수조 원 가치의 설계, 데이터랑 핵심 노하우라는 황금 열쇠를 인도네시아 코앞에서 낚아채버린 겁니다. 기술만 쏙 빼먹으려던 인도네시아의 먹튀 음모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펀치 한 방에 완전히 분쇄된 순간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파렴치한 작자들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분담금이 줄어들어도 시제기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게다가 파트너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여전히 필리핀보다 우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KF-21 블록2를 자기들한테 가장 먼저 공급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은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술 더 떠서 인도네시아의 목줄을 완전히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비웃던 무장은 외제 아니냐는 지적을 완전히 씹어먹듯이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산 미사일에 의존하면 수출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하고 굴욕적인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최근 LI 지넥스원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방위산업 대기업들이 올해 장거리 공대공 유도미사일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무장인 공대공 미사일을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용까지 단계적으로 국산화해서 전투기랑 기체, 그리고 무기를 포함한 완벽한 패키지 수출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미사일 공급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대공 미사일은 가장 빠르게 소모되는 핵심 전력 자산입니다. KF-21 수출이 본격화될수록 전투기와 미사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단거리에 이어서 장거리까지 완전히 국산화하면 협상력이랑 운용,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대지 무장 시험 일정을 원래 계획보다 무려 1년 반이나 앞당기기로 결정했어요. 공중전 능력뿐만 아니라 지상 타격 능력까지 조기에 확보해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전투기를 세상에 내놓겠다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형 타우러스인 천용 미사일 통합 작업도 가속도가 붙었어요. 해외 바이어들은 이 소식에 완전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공중과 지상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최첨단 다목적 전투기를 예정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부실한 파트너에게 목매지 않고 순수한 실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올해 영업이익 5천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산업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급 플레이어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죠. FAO12 전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KF-21이라는 최강의 전력을 추가하는 이 전략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만 만든다는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로우급부터 하이엔드까지 모든 라인업을 완벽하게 갖춘 방산 강국으로 거듭난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푼돈 아끼려고 잔머리 굴리는 사이에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랑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게다가 중동 국가들까지 KF-21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보라매는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손을 내밀 때쯤이면 이미 기차는 떠나고 없을 거예요. 우리 기술의 가치를 외면한 대가는 결국 안보 공백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KF-21의 기술적 우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축소해서 적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인데요. 이건 미국이랑 중국 그리고 러시아 정도만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초고난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기체 설계부터 특수 도료, 개발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능동전자 주사배열 레이더 시스템도 탑재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레이더도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한국형으로 개량한 버전을 탑재했거든요. 앞으로는 완전히 국산 엔진을 개발해서 탑재할 계획도 추진 중이에요. 엔진 작업률을 확보하면 수출할 때 어떤 제약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기 수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핵심 부품의 제3국 승인 문제거든요. 미국산 엔진을 쓰면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시간 낭비이자 외교적 굴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엔진까지 자급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무장 통합 능력도 압도적입니다. 미국산 무장은 물론이고 유럽산 무장, 그리고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산 무장까지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객 국가가 원하는 무장 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산 미사일을 쓰고 싶으면 미국산을 쓰고 유럽산을 원하면 유럽산을 쓰고 한국산을 원하면 한국산을 쓸 수 있는 완벽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범용성은 다른 전투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장점이에요.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입니다. 미국의 F-35 같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00억 원을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KF-21은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완전히 미친 수준인 거죠. 이게 바로 중소 국가들이 환호하는 이유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나라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옵션이거든요. 여기에 유지 보수 비용도 저렴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정비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운용 비용을 대폭 낮췄어요. 전투기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유지비가 천문학적이면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KF-21은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고려해서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능 좋고 가격 싸고 유지비 저렴하고 무장 선택 자유롭고 이런 전투기가 어디 또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안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객 국가가 원하면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인 거죠. 자국에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나라들한테는 완전히 꿈같은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법까지 고쳐가면서 도입하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라는 걸 필리핀 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를 보세요. 이 멍청한 작자들은 눈앞에 푼 돈에 눈이 멀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KF-21 공동개발 파트너 자격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자격만 유지했어도 블록2, 블록3 같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었고 생산 라인도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국 항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근데 이 바보들은 당장 내야 할 분담금이 아깝다고 이 모든 걸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산 짝퉁 전투기나 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JF-17이 뭡니까? 중국이랑 파키스탄이 합작해서 만든 경전투기인데 KF-21과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JF-17은 9세대 설계 기반의 스텔스 기능도 없고 레이더 성능도 한참 떨어지는 저가형 전투기예요. 물론 가격은 싸죠. 근데 전투기는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국가의 영공을 수호하는 핵심 전력 자산인데 값이 싸다고 무턱대고 사들이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중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오면 부품 공급이랑 기술 지원을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품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군사 주권을 중국한테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인도네시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술 자립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무기 수출할 때 정치적 조건을 거의 안 달거든요. 인권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저쩌고 하면서 간섭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중소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 사려면 온갖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간섭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니까 훨씬 편한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